이른 새벽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냄비 끓는 소리와 벽시계의 톡톡거리는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입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자니 두려운 밤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며 나이 들어도 단단히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그리고 가장 고요한 피난처는 자신의 영혼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능력, 즉 고독력을 기르는 것, 곁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힘을 키우는 것, 그리고 우호적이지 않을 때에도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늙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비자발적인 결핍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반면 고독은 자발적 선택으로서의 집중과 성찰, 창조의 시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배움과 사유, 내면과의 접속은 고독에서 더욱 촉진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수동적 소비가 아닌 능동적 고독 루틴을 만듭니다. 읽기, 쓰기, 몰입할 수 있는 과제들을 통해 자신만의 내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의 역설적 현상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진 이 현상은 우리가 진정한 고독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 이는 자기 의지와 자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고독력입니다.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의 기술로 배울 때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변화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강한 사람은 생존 확률이 약 50% 높다는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반대로 고립과 외로움은 중요한 사망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행복과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가 관계의 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발적 고독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준비운동과 같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친구가 수행의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의지처는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 태도 말입니다. 능동적 고독을 위한 주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에는 독서, 화요일에는 필사나 일기 쓰기, 수요일에는 조용한 산책, 목요일에는 명상이나 묵상, 금요일에는 작은 창작 활동, 토요일에는 디지털 미니멀 시간, 일요일에는 다음 주 봉사나 선행 계획 세우기를 해보세요.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의 무소음 몰입 시간을 갖고 그날의 경험을 짧게 기록해 보세요. 이런 루틴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함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제약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라도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독력은 단순히 혼자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따뜻함이 스트레스 조절과 건강에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의 자해경에서는 원한 없이 위아래 사방으로 한량없는 마음을 펼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곁의 사람을 미세한 말투나 표정으로 해치지 않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성장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미시 감정 표현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있어서 마음이 노열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그 순간 느끼는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됩니다. 일상적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1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오늘의 고마움 한 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차를 끓여줘서 고마워. 문 열어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금지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해라는 말 대신 너라서 고맙다고 말하세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 방식을 인정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집니다. 기존에 맺어진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게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24시간 멈춤 마이너스 기록 마이너스 다시 말하기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한 후 더 성숙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개방성과 활동 다양성이 인지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장기 생존율과 인지 보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약한 연결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강한 연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동호회 사람들 같은 약한 연결도 중요합니다. 약한 연결이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헐거운 관계와의 짧은 상호작용도 행복감과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나누는 짧은 대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버스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나누는 미소. 이런 작은 상호작용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새로움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큰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개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평소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주제의 강연을 10분만 들어보세요. 동네 작은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기사를 하나 읽어보세요.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친절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서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줄어드는데 의식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인지적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즉시 좋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완전히 마음을 닫지 말고 최소한의 열린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방법입니다. 모든 만남이 선물은 아니더라도 모든 만남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고대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훈련과 자기 성찰이 최고의 피난처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마음의 평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은 자연 속에서의 자발적 고독이 갖는 감각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강조했습니다. 숲속에서 혼자 걷거나 호숫가에서 혼자 앉아 생각하는 시간이 영혼을 정화하고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최근 문화 비평가들은 사교성은 필수지만 진정한 고독의 가치는 희소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연결을 과대평가하고 고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내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요한 피난처는 자기 영혼 안에 있다는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고독의 미학입니다. 고독의 미학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것,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통찰과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의 미학을 체득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내적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지낼 줄 아는 능력, 곁의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혼자 지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30분의 무소음 집중 시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오직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주 1회는 완전 오프라인 산책을 해보세요. 어떤 기기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자연과 자신의 발걸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한 편씩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번 주에 느낀 감정들, 배운 것들, 감사한 일들, 개선하고 싶은 점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말을 건네보세요. 곁의 사람을 소중히 대하기 위해서는 주 1회 작은 감사 선물을 해보세요. 꼭 물질적인 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메모, 짧은 전화, 예상치 못한 방문 등도 좋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24시간 멈춤 마이너스 기록 마이너스 다시 말하기 루틴을 실천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한 후 더 성숙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관계의 질이 생존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세요. 사소한 일로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말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2개의 약한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동호회나 강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깊은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 자체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주 1회는 전혀 보지 않던 분야의 기사나 강연을 시청해 보세요. 관심 없는 분야라도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새로운 정보를 접해 보세요.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약한 연결과 개방성의 심리적, 사회적 이점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자극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관점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생깁니다. 새로운 경험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 이해가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등불 삼아 걷는 연습, 곁의 사람을 지금 여기서 잘 대하는 연습, 그리고 세상을 향해 조금 더 열리는 연습.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늙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깊은 통찰, 더 여유로운 마음, 더 선별된 관계, 더 본질적인 가치들을 얻어갑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곁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에 열려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길들이면 얻기 어려운 피난처를 얻습니다. 그 피난처는 다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갖춰야 할 진정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의 고독한 시간, 한 사람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작은 호기심.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으로 향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진정한 맛을 알아가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지혜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독하되 외롭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